안녕하세요. 남달리입니다. 저는 30살에 1억 모으기라는 되게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1억을 모으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회생활 하면서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다들 뭐 사업을 하든, 부동산 재테크를 하든, 시드머니 1억을 우선 모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기준을 사실 누가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1억은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는 공감을 해서 그냥 무작정 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다고 막 부지런하고 막 의지가 강하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또 엄청 멀거든요.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아침까지 미루다가 겨우겨우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결정장애, 선택장애도 있어서 계획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세우는데 스스로 또 자기가 만든 계획에 자기가 버거워서 대부분 잘 못 지키는 편이에요. 욕심은 더럽게 많은데 또 더럽게 게으른 그런 스타일. 이런 제가 어떻게 30살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냐? 저는 20대 때 캘린더를 보면 약속도 진짜 많았고 사람 만나는 거, 맛집 다니는 거 다 엄청 좋아했고요. 심지어 배낭여행, 해외여행도 다 다니면서 돈을 모았어요.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먼저 제 성향적인 특징인데 저는 돈 쓰는 것보다 모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무력이 없는 편이에요. 무력이라는 게 물건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갖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히 뭘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욕망이 보통 20, 30대 여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을 하는 거를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할 때도 있고요. 진짜 꼭 필요해야지만 사고 그러다가 또 삘 꽂히는 날에는 한 방에 막 몰아서 사기도 하고요. 암튼 제가 28살 땐가 친한 친구 넷이서 괌 여행을 갔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괌 특산물이 구찌백이라고 한국에 비해서 진짜 싸게 판다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 사고 막 이랬는데 저는 차라리 그 구찌백 살 돈으로 여행 한번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 세일이면 30% 싸게 사는 거지만 안 사면 0%인 거잖아요. 나한테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인데 그냥 싸니까 더 사고 싶다. 이런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세일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명품을 사는 게 좋고 나쁘고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저한테 필요 없는 건 안 사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은근 한몫한 것 같아요. 저는 자취 경험이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막 월세 살고 그랬으면 제가 생각해도 돈이 진짜 우습게 휙휙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진짜 멀어서 왕복 4시간이거든요. 제가 막 한 10시 출근한다 이러면 한 8시쯤엔 집에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거 들으면 다들 진짜 막 와, 대단하다. 어떻게 왕복 4시간 다니냐.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긴 출근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피곤할 때는 침 흘리면서 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불효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시면 생각이 180도 바뀌실 거예요. 우선 자잘자잘한 생활비 대신에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뭐 무풍 에어컨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집에 사실 에어컨이라는 게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무풍 에어컨 사드렸고 그리고 또 LG 코드제로 무선 청소기도 사드렸고 그 밖에 명절, 생일 이럴 때는 용돈 당연히 드렸고 무엇보다 결혼 전에 1,000만 원을 드렸어요. 이것도 인정. 사실 1억 모은 것 중에서 10%인 1,000만 원은 저를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아버님 환갑을 맞이해서 아빠의 로망이었던 스위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드렸습니다. 세 번째, 돈 관리를 제 스스로 했어요. 은근히 주변에 친구들 보면 돈 관리를 엄마 또는 아빠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재테크를 너무 잘하셔서 목돈을 굴리려고 하는 거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 돈은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엄마가 엄마한테 돈 다 주면 관리해줄게 이래서 돈을 그대로 다 엄마한테 이체해드렸는데 몇 달을 엄마한테 생각 없이 맡기다가 그냥 갑자기 제 스스로 관리해야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돈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엄마한테 이체하고 나니까 뭔가 목적 없이 일만 하는 기분? 뭐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들어놓은 필요 없는 보험 한 개도 그냥 100% 다시 돌려받지 못했지만 해지해버렸고요. 바로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뭐든 주인의식이 있어야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잖아요. 제 돈이니까 제가 관리하고 종종 얼마나 모였나 보고 하다 보니까 더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돈 벌 수 있는 혹은 아낄 수 있는 행위들을 했어요. 요즘 N잡 세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쯤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유도 진짜 웃겨요. 시작한 이유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인기 블로거들이 진짜 잘 나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옷이며 여행이며 다 협찬받고 그냥 그런 인생이 너무 다 협찬인 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보다도 그런 유명 블로거들 인생이 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협찬을 노리자 이런 야망을 갖고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키워드니 검색량이니 이런 것도 잘 몰라서 그냥 막 이렇게 쓰다가 체험단을 하게 되면서 노출 잘 되는 팁 같은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하루에 몇천 명이 방문하는 블로그가 어느 날 되었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꾸준함의 힘이 큽니다. 맨날 자주 쓰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파워블로거들 모임에도 나가고 네이버 뷰스터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블로그 권태기도 와서 예전만큼은 하지 않지만 아무튼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험단으로 갔던 음식점들 덕분에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데이트 비용도 엄청 줄일 수 있었고요. 사실 이런 맛집 체험단은 방문자가 많지 않은 블로그들도 쉽게 선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원고료를 받고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보다는 근데 주로 맛집 체험, 화장품 제품 협찬 이런 걸로 식비랑 화장품비를 솔찬히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외주를 받아서 업무 시간 외에 따로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막 잦은 경우는 아니고 식비나 커피값 벌 수 있는 정도? 근데 한 번은 좀 일이 큰 게 들어와서 계산해 보니까 월급의 80% 정도를 부수입으로 벌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외주나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추가 수익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1억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정답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해진 건 1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처럼 미루기 좋아하고 결정장애, 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돈 모으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 이렇게 1억을 30살에 모은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제가 후회되는 거 한 가지는 일찍 주식을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20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일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걸, 이런 후회는 좀 많이 들긴 하네요.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이든 주식이든 뭐든 하루라도 어릴 때 빨리 실패를 하든 아니면 미치게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해보든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저의 경험들을 많이 나눠볼게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